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2024 서천군 SBS 스포츠 축구 챔피언스 리그 중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산 모시체육관이고요. 저는 캐스터 윤현욱 그리고 도움 말씀에는 엄지호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곳 서천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2월 4일까지 무려 약 3개월이 가까운 대장정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입니다. 오늘 이제 최전부 조별리그 풀리그 경기를 어제 이어서 오늘 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생거진천런과 여주시민족구단과 생거진천런의 맞대결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거진천런은 어제 경기를 또 치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생거진천연이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울산 하나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기분 좋게 거두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를 상대하게 되는 여주시민족구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주시민족구단은 오늘 처음 이 대회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두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조별 풀리그를 치러 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런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거진천런 선발 라인은 오늘 또 전용복 감독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서우 선수가 공격수를 맡아주고 있고요. 김성길 선수가 세터로, 박노현 선수가 우수비, 그리고 좌수비에 이승민 선수가 먼저 나오고 일단 김우석 선수가 벤치를 대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해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여주시민족구단은 박수훈, 이창우, 최성욱, 박용훈 선수가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양팀이 1세트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서브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생거진천런, 박수훈 깊숙한 코스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성욱 선수와 박수훈 선수만의 호흡이죠. 첫 세트를 가장 안정적인 공략으로 점수를 가져갔네요. 김성일 선수가 조금 뒤로 빠져 있다가 특히나 이 박수훈 선수가 비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의식하고 빠져 있었는데 그 틈에 딱 걸렸습니다. 박서후 부드럽게 밀어넣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서우 선수의 아주 큰 장점이죠.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강함이 있고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연함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게 수비를 해야 될 그런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너무 잘 섞기 때문에 현재 또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훈 반응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 그대로 센스 있게 넘겨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맞이하는 박수훈. 박노현 선수가 수비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박서후의 반격. 정말 저런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타로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공의 하단 부위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집중이 필요한데요. 이 박서우 선수와 김성희 선수의 두 호흡을 맞추면서 저런 정교한 기술들을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승민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오, 네트 맞고 타고 들어온 공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박수훈의 범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천런의 감독 전효복 감독께서 진천런의 서브를 무조건 강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를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 네트 맞고 들어가는 그런 점수를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이 다시 한번 서브 집어넣습니다. 이창우가 받아냈고 박수훈 낮게 깔리는 공을 잘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넘어차기. 팀 공격수들이 시작부터 몸이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 불구하고 일찍 와서 몸을 풀었네요. 여러 차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후. 오, 살려냈습니다. 시작부터 여주의 수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경기부터 랠리가 이어지면서 그런 랠리 가운데 공격수의 실수를 유발해서 점수를 가져가네요. 결국 강하게 수비로 버텨내면서 상대 공격수 범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랠리가 이어지면 공격수들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강한 공격들을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 3대2 한 점 차입니다. 지금 잠깐 경기가 멈춰진 거는 합의 판정을 좀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박서우 선수의 마지막 공격에 대해서 이나우신가에 대해서 아마 여주 시민족구단의 주장이 아마 어필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주장이 이제 어필을 해서 합의심을 요청을 할 수 있고 합의심이 요청이 되면 이제 심판을 수고해 주신 주심과 네트심 그리고 선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인데요. 예. 이게 리플레이로 봐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라인의 색과 공의 색깔이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으로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네.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심판의 주심에는 손창진 심판이, 부심에는 박형식 심판이, 선심에는 강영국 심판과 나홍일 심판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들이 모여서 꽤 길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아웃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박용훈의 서브, 박노현이 받아냈고 김성길, 박서후. 자, 수비 가담 이후에 박수훈이 직접 공격까지, 그리고 득점까지. 여주 시민족구단에 많이 준비를 하고 왔네요. 네. 진천의 수비력을 약한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노리면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지금도 이제 속칭 이제 깎아찬다고 하죠. 예, 발랄적으로 맞습니다. 깎아차면서 회전을 죽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서후, 자, 특유의 연타인데 반응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서후, 깊숙하게 각을 꺾으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박서호 선수의 장점입니다. 네트를 보지 않고 네트를 등에 대면서 디딤발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공의 각도를 완벽하게 꺾으면서 점수를 가져가는 이 패턴, 이게 굉장히 점수를 내는 데에는 유효합니다. 자, 좋은 득점과 함께 다시 한번 리드를 잡아온 생거진철런, 그리고 강하게 서브 집어넣습니다. 박수훈, 자, 이승민이 반응했습니다. 박서후, 자, 이번에는 한번 좀 길게 바라봤는데 코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큰 동작들은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공격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까지에는 조금 더 몸에 에이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4대 4의 스코어. 양팀 많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박서호 선수가 또 범실이 많은 건 조금 간만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네,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중앙을 노려서 점수를 득했네요. 이런 공격들이 계속 들어간다면 여주 시민의 수비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좌수비와 우수비 그 사이에 공을 계속해서 밀어넣게 된다면 수비들이 위치 잡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박노현이 몸을 날려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박서호의 공격. 잘 띄워줬어요. 띄워놓고 박수훈. 김성길 선수가 확실히 세터 중에서도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대 공격수 박서후를 노렸던 박수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훈 선수와 박서호 선수의 공격의 특징들이 있는데 박서훈 선수는 들어오면서 저렇게 펴요. 그러니까 다리가 들어오서 오는 거죠. 접었다 피는 게 아니라 들어서 때리는 공격들인데 이런 공격들이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좋은 득점 이후에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초반 1세트라 각 선수마다 몸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실내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 자체가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몸풀기가 필요한 장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 날씨가 영하의 날씨임에 불구하고도 그러면서 범실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득점을 확신을 하고 여주시민족구단의 선수들이 환호를 외쳤는데 네트를 넘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버네트가 되면서 오히려 범실로 기록이 됩니다. 네, 최성욱 선수가 약간 어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수훈 선수는 본인이 경기를 하면서 가져왔던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오버다 오버가 아니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그때마다 본인의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될지 보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초적으로 이제 주심 선창진 심판이 오버네트를 선언을 했고
지금 약간 어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어필은 이제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선수만 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오버에 대해서 관한인 것인데요. 네, 결국 왜냐하면 선수들의 스윙이 네트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마 부심과 주심이 같이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심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 판정이 요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박선우 선수와 박서우 선수의 그 공격의 장단점을 보실 건데요. 네, 둘 다 스탠딩 공격을 주로 하는 공격수들인데 박서우 선수는 다리가 접었다고 하면서 펴지는 그런 공격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박수훈 선수는 다리가 들어서 오면서 때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같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차이점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축구에서 특히 공격수가 이 피지컬적인 요소도 분명히 중요한데 두 선수의 피지컬적인 요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의 파워라든가 공의 각도라든가 그다음에 범실에 대해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생거 진전런의 스코어가 올라왔습니다. 7대5의 스코어. 박수훈, 김성길이 반응했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공의 회전이 좀 많이 먹으면서 3단 처리가 됐습니다. 박서후 앞쪽을 한번 지켜보고, 자, 이번에 한번 길게 빼봤는데 지금 이제 원하는 대로 세팅된 공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범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격수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빠름이 있어요. 스피드가. 근데 이번 공은 굉장히 그것보다 더 빨리 왔기 때문에 이 공의 빠름 때문에 터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자, 8대5의 스코어. 스코어 차이가 이번 경기 처음으로 이제 석점 차가 되자마자 결국 타임아웃이 좀 불렸습니다. 아무래도 여주 시민족구단에서는 1세트이지만은 그래도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엘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잠시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번 대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체전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에 겹쳐서 조별 풀리가 치러지게 되고요. 토너먼트 경기는 2월에 다시 좀 이어지고요. 이어진 다음 달부터는 다시 또 일반부 예선전들이 펼쳐지니까요. 계속해서 대회를 길게 많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수훈 선수가 그 강한 좌측 공격, 깊은 공격이었죠. 세터 앞으로 때리는 공격. 이 공격이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유엘 감독이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어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팀의 플레이가 빨라졌어요. 리시브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세트의 공이 빨라진다든가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주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들의 템포를 갖고 본인들의 경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쫓기다 보면 이제 좀 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유엘 감독이 조절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현의 서브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8대5 석점 차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점수차입니다. 박용현이 받아냈고 세팅 이후에 박수훈, 자, 이승민이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박서 빠르게 공격. 지금 거의 속공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빠른 공격 중에서도 강약을 조절하는 박서우의 들어서 연타를 때린 거거든요. 넘어차기하고 다른 동작들인데 요즘에 최전부 선수와 일반부의 탑 클래스급의 선수들이 이런 공격들을 합니다. 박수훈. 자, 박수훈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재미를 봤었더니 한가운데 떨어진 연타가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승민을 노려봤는데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박서후, 이번에 넘어차기로 확실히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서우 선수의 들어차기 동작이죠. 들어서 연타를 거리를 조절하면서 점수를 가져가는 동작. 이런 동작들은 넘어차기와는 다르게 선수가 강약을 조절하고 방향을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차기와 들어차기는 이제 때릴 때 몸이 어디까지 이제 떨어져 있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수비에 내면서 여주 시민족구단이 한번 좀 따라갈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박서후.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3단 처리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랠리가 길어지다 보면 선수들의 볼 컨트롤이나 거리 감각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박서훈 선수가 점처럼 저는 실수를 하지 않지만 좀 첫 경기이고 아직도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최성욱 띄워놓고 네트 타고 들어왔는데 박서후가 반응했습니다. 수비 이후에 박서후의 공격 깊숙하게 한번 꺾어봤는데 지금은 토스가 좀 너무 네트에 붙고 말았습니다. 박서훈 선수가 지금 틀림없이 오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네요. 보십시오. 넘어가는 순간 본인이 알아요. 저렇게 선수들 알거든요. 지금 공이 너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실점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또 때려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공격 중에 시합 중에 몸을 풀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로 오늘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박서후 상대 세터를 겨냥했습니다. 그렇죠. 저런 동작 때문에 세터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가 박서우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때릴 수 없는 각에서 때리는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공격수 틀었어요. 디딤발을 이용하고 허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상체를 여기서 꺾어서 공을 끌어 때렸단 말이죠. 이런 동작들은 박서우 선수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자, 리시브 위에 공을 잘 살려내서 공격까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수비가 되면서 생거진철런의 반격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박서우 선수가.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저것도 아주 큰 각을 꺾었거든요. 네. 약간 무리한 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지금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박서훈 선수가 공격 때릴 때는 이 디디고 있는 왼쪽 발목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디디고 있는 발목이 크게 회전이 되면서 공격을 꺾어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디딤발과 상체 밸런스 이런 것들 잘 활용하는 선수이죠. 네, 박수훈 선수의 넘어차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페인트로 득점. 그렇죠. 최성욱 세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박수훈 선수가 뒤에 있는 걸 보고 교묘하게 세터인 최성욱 선수 쪽으로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격수가 따라와서 잡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그런 공격 패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왼쪽 공격을 길게를 2번, 3번 연속으로 뺐다 보니까 최성우 선수가 물러나 있었거든요. 그 틈을 예.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박수훈 연타를 한번 되돌려주는데 김성길 살려냅니다. 박수 다시 한번. 네, 박서후가 살리기엔 좀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박소훈 선수도 아주 영민하게 한 거거든요. 저렇게 보시면 저렇게 놓죠. 그러면 공격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네. 공격수 쪽으로 놓지 않고 빠져 있는 세터 쪽으로 공이 가게끔 보통 공격수들이 페인트를 놓습니다. 저 찰나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회전을 걸고 있는 공격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후. 자, 박수훈이 한번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공격이 워낙 강했고 생거진철런이 1세트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본인의 시그니처 공격이거든요. 들어서 찍어차기죠. 이거는 네. 공격의 전용복 감독에 의하면 박성호 선수가 점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런 공격들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박수훈 지금 때리는 순간 임팩트 순간 공격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훈 선수도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수비 이승민 선수가 그 코스, 그 길을 중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에 박성훈 선수가 발의 뒤꿈치 부분을 이용해서 절묘하게 오른쪽 구석을 잘 찔러 넣었습니다. 14대 9가 됐습니다. 5점 차, 꽤 큰 점수 차이고 세트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생거진철런입니다. 박노현이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살려냈습니다. 박서후. 자, 생거진철런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먼 거리 따라오면서 두 명의 수비 이창우와 박영훈이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서후. 자, 지금은 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박성호 지금, 선수는 터치 아웃이 아니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심은
아웃을 선언했는데 최성우 선수가 손을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 이제 몸에 맞았다 콜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리플레이가 나오는 도중에 예, 콜이 좀 정정이 됐습니다. 몸에 맞고 나간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생거 진천런의 득점 인정.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손쉽게 2세트를 진천런이 가지고 갑니다. 생거 진천런이 왜 강팀인지 보여줬던 1세트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천군 한산 모시체육관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전부 1조 경기 생거 진천론과 여주 시민족구단의 경기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2세트의 첫 번째 공격 박서호의 범실입니다. 박서호 선수가 범실이기도 하지만 공격수가 가장 싫어하는 볼이 내 몸에 붙는 볼이거든요. 방금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 자기 몸에 붙었어요. 그렇지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범실이 유발됐네요. 저렇게 이제 때리는 순간까지 내가 그냥 넘겨보내지 또 공격을 할지도 공격수가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본인의 득점으로 만회하고 있는 박서호입니다. 박서호 선수는 본인의 특징이죠. 잠깐 움츠렸다가 피면서 그러면서 공격들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리가 뒤에서 접었다가 피는 동작에서 나오는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도 아주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훈 깊게 꺾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주 시민족구단은 이런 공격들 빠르고 각을 노리는 코스를 노리는 공격들을 해서 왼쪽으로 박노효 선수 쪽을 노렸죠. 그래서 잘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박수훈 선수가 저렇게 왼쪽 공격, 저희가 이제 A 코스라고 많이 부르는 이 왼쪽 공격들을 많이 가져가고 그 부분에 장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반응하면서 박수훈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높게 한번 뜨면서 찍어봤던 박서훈인데 네트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박서호 선수가 자신이 회전하면서 발의 안쪽 부위를 이용하면서 방향을 틀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이것들이 네트와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범실이 나왔네요. 네트 타고 들어오면서 김성길이 받아냈습니다. 박노현, 박서후 빈 공간에 뚝 떨어뜨리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 진영이 왼쪽으로 다 쏠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4수비와 5수비 그 사이로 가볍게 드라이브성으로 밀어서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지금 우수비를 맡고 있는 박노현 선수와 박서호 선수가
이제 형제 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지금 조금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수비수 맞고 뜬 공이 천장 쪽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터치 아웃이 판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족구 경기는 장애물에 공이 닿으면 그거는 범실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점수를 주게 됩니다. 4대2로 여주가 2점 차 리드를 잡는 순간 범실이 돼요. 그렇죠. 박수훈 선수는 좀 전에 점수를 가져갔고 진천 너원의 세팅이 되지 않도록 강한 공격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브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마 이렇게 무리가 되더라도 계속 서브를 넣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레이선 이제 앞서 천장에 맞았던 어쩌다 보니 이제 범실이 됐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오! 넘어차기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수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차기 자신의 장점이기도 한 넘어차기 꺾기 동작이었죠. 이런 동작들은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인데 역시 박수훈 선수답게 잘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이 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박수훈 선수가 한 번씩 넘어차기 할 때 분명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길의 세팅, 박서훈 받아쳐 봅니다. 오! 살려냈어요. 박용훈의 좋은 수비. 박서훈 이번 방향 바꿔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서우의 우중간 좌중간을 정확하게 대각선을 노렸어요. 네. 그러면서 수비를 완전히 벌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 가운데를 또 비워둘 수밖에 없어요. 박용훈의 멋진 수비가 나왔지만 이것이 공격 성공까지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오히려 수비의 범위만 넓혀놨습니다. 저렇게 좋은 수비가 나올 때 득점까지 이어져야 분위기를 탈 수 있을 텐데 약간 아쉬운 장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박서우가 좋은 공격 수임을 또 보여줬던 장면이고요. 몸을 날리면서 이창우가 살려냈고 박수훈의 머리 그리고 박용훈의 3단 처리. 박서후 자, 어렵게 반응했는데 살려냈습니다. 한가운데 뚝 떨어집니다. 박서우 선수가 교과서적인 그런 공격 패턴을 방금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강하게 좌우로 때리고 강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뒷라인은 물러나 있고 그래서 발빠른 박용훈이 미처 대체하지 못하고 점수를 주게 됩니다. 네. 족구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박용훈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좌수비지만 이 좌수비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족구는 좌수비의 기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최성호 선수의 굉장히 좋은 세팅과 그것을 잘 마무리 지어줬던 박수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보시면 이미 우수비는 돌았어요. 왼쪽으로 완전히. 근데 이거를 쫓아가는 이승미 선수가 발을 대는 거죠. 이것만큼 좌수비들이 굉장히 수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박서호의 반격. 최성호이 살려냈고 박용훈, 박수훈. 지금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방금은 박용훈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집중을 가지고 공을 끝까지 띄워줬죠.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서우 선수가 스탠딩 공격, 기본 공격으로 해서 점수를 가져갔네요. 지금 몇 번의 장면에서 나왔지만 이 세팅을 세터뿐만 아니라 이 수비수들이 해야 되는 장면들이 꼭 나오는데 이럴 때 박용훈 선수처럼 이렇게 세팅을 잘해준다면 공격이 또 다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을 타기 시작한 여주 시민족구단입니다. 8대5 석점차까지 리드를 잡습니다. 공격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쪽 수비가 강한지 아니면 앞라인이 강한지 뒷라인이 강한지 모두 다 강하면 어느 선수 특정 선수에게 공격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수훈 선수가 그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한번 끊어놓는 박서후입니다. 그렇죠. 박서우 선수가 왼쪽 오른쪽을 공략을 잘했고 선수도 뒤로 쭉 물러났고 그만큼 수비의 각을 멀리 벌려놨고 그 가운데 중앙 공격을 통해서 점수를 가져갔네요. 8대6 2점 차. 팀의 주장 박노현의 서브. 최성욱, 박수훈 연타에 반응했습니다. 3단 처리.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박영훈의 세팅. 박수훈. 김성길 한번 다리 대봤는데요. 살려내지 못하네요. 저 네트 처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박수훈 선수가 아무래도 오늘
좀 더 정교하게 수비 앞라인과 뒷라인을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저희 박수훈 선수의 템포가 살아나면서 이 세트는 정말 알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맞자마자 최성욱 선수가 손을 들었죠. 바디 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가 좀 더 공격을 정돈하는 모습이네요. 강공보다는 정확하게 코스를 노리는 안쪽 공격을 통해서 점수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터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들은 세터에게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상대 공격을 전담하는 세터와 공격수에게 수비 분담을 얼마나 주는지도 공격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민이 좋은 수비. 하지만 세팅이 약간 빗나가면서 공격 기회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최성욱 선수의 미스죠. 왜냐하면은 방금 뒤에서 박영훈 수비가 들어오면서 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서호 선수가 받을까 말까 살짝 움츠렸어요. 네. 그러면서 템포를 놓쳤고 그러면서 범실이 나왔네요. 최성우의 세팅. 박수훈. 자, 이승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머리로 밀어 넣으면서 건드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서후. 자, 어려운 자세에서 수비. 괜찮을까요? 최성우 선수가 몸을 날렸었는데 아무래도 최서욱 선수가 볼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 이런 수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주 시민족구단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볼의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롤링볼 처리들을 아주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다행히 곧바로 잘 털고 일어나면서 괜찮다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잠시 이제 충돌이 있으면서 네트가 틀어졌기 때문에 약간 경기에 지연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어느새 9대 9입니다. 9대 6까지 제가 봤었는데 생거진천원이 확실히 강팀의 저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가 약간의 공격을 정돈했거든요. 점수가 뒤처지니까. 그러면서는 이제 안축과 발등을 이용한 세터 자리를 공략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안축과 발등이 세터 쪽으로 공략을 더 잘할 수 있고요. 발코는 수비수들이 더 까다롭게 갑니다. 결국 그 타겟층을 조금 바꾸면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박서우 선수인데요. 지금 박노현의 좋은 수비 그리고 이어지는 박서우의 공격. 이창호가 붙여줍니다. 박수훈. 쉽지 않아요. 살려냈습니다. 박소 멀리서 연타 시도. 넘어차기 시도. 저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점에서 긴 랠리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속칭 쇼바운드 처리라고 하죠. 튀어오르는 공을 곧바로 한번 처리해봤던 박수훈 선수인데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박서호 선수의 영날 공격이 아주 교묘하게 잘 들어갔지만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 회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서훈 선수가 따닥볼 처리가 어려웠던 거죠. 네. 석점차까지 리드를 잡았다가 곧바로 이제 리드를 뺏기게 되자 유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러서 한번 흐름을 끊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흐름을 잡고 있다가 놓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흐름을 끊어보겠다는 그런 감독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왜냐하면 세팅과 플레이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급하거든요. 지금 런은 앞라인보다는 뒷라인이 바쁘지만 그러나 여주 시민족구단은 앞라인과 뒷라인 모두 다 바빠요. 그렇다면 이쪽이 더 급한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여주 시민족구단이. 그래서 한번 유열 감독이 급하지 않게 다시 정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작전 타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생거지철로는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게 어제 이제 기분 좋게 1승을 정립을 했고 이번에도 첫 번째 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주 시민족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경기 단추를 잘 풀어놔야 이어지는 다음 경기도 좀 잘 풀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런 같은 경우에는 1세트를 큰 점수차로 이겼고 2세트에 대해서는 약간의 방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주 시민족구단 방심하면 안 되는 팀이죠. 끈끈한 조직력과 탄탄한 경험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결국 여주 입장에서는 이 박수훈의 발끝이 어떻게 빛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과 최성욱 세터 간의 세트 플레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진천런의 박서우 선수와 김성길 선수는 높이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주 시민족구단은 빠름으로 석공식으로 공격을 하는 반면에 진천런은 높이를 조절을 해서 박서우 선수에게 각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박서우 선수는 상대편 진영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딤발과 또 허리, 또 상체를 이용한 밸런스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각을 뽑고 아니면은 앞라인과 중간 끝까지 보내는 거리 조절을 해서 점수를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잠시 지연되고 있는 거는 앞서 이제 최성우 선수가 한번 기둥에 충돌을 하면서 약간 이제 네트가 틀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트가 규정에 딱 맞게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스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진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들은 이 네트 높이에서 굉장히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네트 높이에 대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따닥볼 처리라든가 뒤에서 공이 왔을 때 바운드 됐을 때 어떤 높이에서 내가 때려도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 타점이 맞냐 안 맞냐를 기계적으로 몸에 습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cm라도 10mm라도 높고 낮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범실이 올 수 있고 또 수비 입장에서는 저 정도 버리면 때릴 수 있다 없다를 높이를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의 위치를 변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네트 맞고 들어가거나 네트 맞고 나가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 이제 장력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저렇게 당겨져 있는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게 또 편차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나 이런 것을 계속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좀 경기가 지연이 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코어를 봤을 때 생거 진천런이 결국 한 점 차 리드를 잡았단 말이죠. 이대로 2대0 끝내고 생거 진천런 퇴근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끝내면 어제 한 이제 경기를 했기 생각보다는 때문에 퇴근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빨리 끝내고 또 승리로 마무리 짓고 마감을 짓고 싶고요. 또 여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경기가 울산 하나. 사실 이제 8강으로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 팀 중 2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다면 정말 끝장승부로 이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울산 때문에, 하나는 예. 벌써 어제 생건 진천전에게 1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더 각오를 다지고 또 어제 이 코트를 적응을 했거든요. 울산 하나도. 그래서 두 팀 다 좀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경기를 조금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 경기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다음 경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본인이 플레이를 하고 이 코트에 적응하고 경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도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생거 진천런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수훈. 자, 쪽에 떨어뜨려 봤는데 이승민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박서후의 연타. 그렇죠. 박서우 선수가 디딤발, 상체, 허리를 잘 쓰기 때문에 들어차기 형태하고 넘어차기 형태는 저런 공격들을 패턴할 수 없거든요. 네. 그 자리를 넣게 들어서 공의 하단 부위를 발락 등을 이용해서 역회전으로 해서 점수를 가져갔네요. 박수훈. 김성길 먼 거리 따라오면서 살려 내지 못했네요. 지금 네, 안테나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안테나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족구 네트 사이에 양쪽 사이에 안테나가 있거든요. 족구 공은 그 안으로 코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 세트는 굉장히 또 박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길, 박서후. 최성욱이 다리를 뻗으면서 반응해 봤습니다. 이창호, 세컨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실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욱 선수의 터치를 하면서 공중에 장애물을 당했고요. 박서우 선수의 저런 꺾는 동작들, 저는 허리에 대한 회전력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저게 힘없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디딤발과 때리는 추진력에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2점 차로 리드를 잡게 된 생거 진천런.
여기서 박수훈의 반격으로 한 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박수훈의 저런 특징들, 장점들이 있거든요. 스탠딩 자세와 넘어차기 동작을 너무 유연하게 잘해요. 이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수훈의 공격력들이 살아 있습니다. 최성욱의 서브. 김성길, 박서후.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등과 안축을 사용하다가 이번엔 발코를 사용했습니다. 이 발코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수비인 박용훈 수비가 우측으로 왼쪽으로 돌다가 걸렸네요. 참 이게 경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에 익숙해질 만한데 박서훈 선수는 너무 다양한 공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전부 선수 중에 몇몇 수비가 같은 자리에서 4가지 공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생거진 천원의 범실 이후에 한 점 차의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어려운 자세에서 박용훈 일단 코트 안쪽으로 보내놓습니다. 박수훈 꺾어봤지만 김성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고 여주의 찬스볼. 자, 깊숙하게 꺾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박수훈 선수가 아주 교묘하게 잘 선택을 했어요. 찍어차기보다는 밀어차기 형태거든요. 자, 보십시오. 궤적이 다르잖아요. 쭉 밀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채공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박노현 우수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져갔네요. 자,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박서후 자, 길게 쭉 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서훈 선수 대단하네요. 저 들어차기 동작에서 밀어차기 형태가 나왔거든요. 찍어차기와 밀어차기 그리고 발코를 이용했어요. 발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힘이 집중돼서 공에 맞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와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바운드가 크게 뜨지 않으면서 수비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거지천의 매치 포인트 완성되는 순간 서브 범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서브 범실이 2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노현 선수에게 10개의 서브가 또 나오느냐고 잠깐 주문을 했었는데 욕심을 냈나요? 범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14대 14. 자, 2세트 듀스로 이어집니다. 박수훈 방향을 바꿔봤는데 박노현과 김성길이 반응해냈습니다. 박수훈. 자, 박서우가 받아내면서 찬스볼. 여기서 연타 선택.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경기 진행됩니다. 일단 선심은 아웃을 한번 선언했는데 주심이 경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자, 높게 뛰었던 공이 일단은 천장을 맞았고요. 이렇게 되면 여주의 득점이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주 시민족구단의 집중력, 그다음에 끈기 이런 토원들이 발휘되는 그런 공격과 수비 플레이였습니다. 지금 이승민 선수의 리시브가 좀 흔들리면서 살려보고자 했는데 여기서 천장을 맞았습니다. 자, 여주의 첫 번째 세트 포인트. 자, 각을 한번 크게 꺾어봤는데요. 득점 인정이 됩니다. 다시 듀스. 이 공격 패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서훈 선수가 점수를 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각과 그런 들어치기 찍어차기 형태죠. 들어서 찍어차기 형태. 아주 이 공격을 아주 멋지게 박서훈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15대 15. 자, 2세트 정말 쉽지 않게 가네요. 1세트랑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 시민족구단의 팀들은 굉장히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이 최전부에서 거의 10년 이상씩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점수를 줬다고 그들의 플레이를 하지 않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력이 있고 점수를 낼 수 아는 그런 공격수 박수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후의 서브. 박용훈. 최성우. 박수훈. 강한 공격. 머리를 대면서 반응이 됐습니다. 김성길. 최성이 살려놓고 박수훈. 박노현의 수비.
최성욱이 수비 성공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넘어차기 시도. 아, 김성길 잘 잡았네요. 네, 네트 타고 오는 공인데 반응은 잘 해냈고요. 깊게 꺾어내 봅니다. 이창우 선수. 이창우의 수비.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선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우. 이창우 선수가 패턴 읽었어요. 방금은. 박수훈 길게. 박서후. 자, 특유의 공격,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패턴 중 하나가 나왔는데 아웃이에요. 그렇습니다. 간혹 본인의 공격이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왔던 선수들에게는 저런 범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한 공격을 펼치면서 점수를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범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주가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맞이합니다. 박서후, 최성우, 박용훈, 박수훈. 자, 상대 공격수를 한번 노려봤는데 잘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수훈의 공격.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박수훈 선수가 때리기 전에 상대편 코트를 봤어요. 그러나 공이 더 빨리 흘러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범실이 나오는 이런 공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6대 16 다시 듀스입니다. 박수훈 연타 시도. 자, 김성길 맞고 뒤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여주가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천넌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서훈 선수 여주 시민족구단이 범실이 아니냐, 사이드 아웃이 아니냐라고 먼저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웃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플레이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지금 잠시 보시면 이제 스코어는 올라가지 않았고 박노현 선수가 지금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 예. 대해서 합의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 주심이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속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사심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워낙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매치 포인트가 되느냐 세트 포인트가 되느냐 거기가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일단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건 주심이긴 했지만 선심이나 부심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지만 저런 공들은 주심이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심이 멀리서 봐주는 게 가장 더 정확합니다. 네, 정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최정 선수가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볼이 아웃이 선언이 되면서 생거 진천런의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서훈 선수나 이 선수들은 이 경기를 가져오고 싶었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거죠. 저것이 아웃이 아니라고. 수긍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면으로 봤지만 분명히 사이드 아웃으로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양팀 주장들을 불러 모아서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스코어적으로 워낙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합의 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네, 확실히 조금은 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심이 경기를 진행을 시켰었고 그 이후에 합의 판정으로 번복이 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런에서는 잠시 아웃이라고 하면서 그 플레이를 잠깐 멈췄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심이 부르기 전까지는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최성호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워하면서 어필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주 시민족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이 점수를 가져갔으면 이 코트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세트를 가져가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듀스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세트라도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크죠. 더군다나 진천런에 대해서. 주심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주장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조금 했고요. 경기는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17대 16. 그렇죠. 여주 매치 시민족구단에서는 인으로 믿고 싶은 거죠. 생거 진천런의 매치 포인트.
박수훈 깊숙하게 꺾어내면서 다시 동점. 그렇죠. 여주 시민족구단은 저렇게 빠른 공격 속공으로 해서 대처하면 본인의 득점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방금 완전히 안축으로 찍었어요. 발등 부위,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사이와 발등 부위를 맞추면서 비거리성으로 점수를 가져갔네요. 이 세트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17대 17. 박서후 뒤쪽으로 넘어오는 공도 지금 강력하게 처리합니다. 박수훈, 이승민이 받아놓고 김성길. 저 쉽지 않은 장면인데 볼 살려냈습니다. 박노현, 이승민, 박서후. 지금 양팀 모두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세팅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 코스 깊숙하게 박노현 잘 봤습니다. 박노현이 먼 거리 뛰어오면서 살려냈습니다. 여자의 찬스볼. 오! 박서우를 노린 것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급할 때는 공격수죠. 왜냐하면 공격수는 급할 때에는 빨리 받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볼터치가 원하지 못하고 박노현 너무 잘 돌았죠. 전현보 선수가 박노현이가 우수비를 잘해요라고 표현했고, 그거를 박수훈 선수가 공격수를 공략하면서 점수를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각을 한번 크게 꺾었습니다. 박수훈 머리 맞고 뒤쪽을 흐르면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최전부 선수 중에 박서우 선수가 가장 오른쪽 안각을 가장 잘 공격합니다.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세팅만 해줄 수 있다면 진천너는 더 쉽게 경기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18대 18이 됐습니다. 마지막 점수네요. 박수훈! 이 공격이 아웃이 됩니다. 아쉽네요. 무조건 19점이 상한점이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이 세트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마지막 그 피니시 동작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세트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면서 정말 박빙이었지만 결국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생거진천런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끈끈한 여주 시민족구단의 공격과 또 수비력을 같이 볼 수 있었고, 그에 맞춰 막강한 공격력으로 이 세트를 가져가는 진천런이었습니다. 정말 박빙에 재밌었던 마지막 2세트였는데 생거진천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조별 플리그에서 2승을 챙기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